네, 지난해에는 장맛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이른바 마른 장마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남부지방에서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네, 올해 장맛비는 얼마나 내릴지 또 이번 장마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전국 날씨 정말 더웠잖아요. 폭염이 네네. 정말 기승을 부렸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더운지 또 장맛비가 내리는 소식이 있는지 일단 오늘 날씨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예, 먼저 더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도 경북 구미라든지 경주 등 13개 시군 그리고 대구광역시에는 폭염특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낮 기온이 한 33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도 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비 소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중부지방하고 경북 북부지방,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비가 좀 내립니다. 다만 강수량이 한 5mm 안팎 정도를 기록하면서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밖에 나가보시면 날씨가 좀 흐리거든요. 그래서 네. 날이 좀 흐리고 그리고 날이 좀 흐리다 보면 햇빛을 많이 우리가 지면에 못 받다 보니까 오늘 낮 기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춘천이 29도, 대전하고 광주가 30도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구랑 구미가 31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만 오늘 폭염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장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내리는 비는 장맛비는 아니고요. 일반 북한 지방을 지나는 비구름대 영향으로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 북부 지방이라든지 영서 지방에 비가 좀 내리고 오늘 장마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늘 내리는 비가 장맛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장맛비랑 오늘 내리는 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오늘 내리는 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구름대가 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북한하고 가까운 서울이라든지 경기 북부,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조금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장맛비라고 하는 것은 장마 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한반도 동쪽에 북동쪽에 오호츠크의 고기압이라는 게 있고 남동쪽에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머물게 되는데요. 두 공기 덩어리의 어떤 성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츠크의 고기압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수변하지만 조금은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북태평양 고기압은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조금은 덥고 수변한 공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수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상당히 극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극심한 온도 차이 사이에 형성되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우리가 장마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장마 전선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가 장맛비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름철에 비를 맞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장맛비라든지 소나기라든지 또는 오늘 내리는 이 비구름 때 내리는 비를 구분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만 하지만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어제는 이미 남부지방에서 장맛비가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부지방에서는 언제쯤 이 장맛비가 시작됩니까? 예, 일단은 남부지방 중에서도 어제 내린 비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좀 내렸는데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장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내일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고요. 중부지방은 모레, 화요일부터 장맛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올해 장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화요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일 남부지방에 비가 좀 내릴 텐데 예상 강수량이 제주도가 한 20에서 60mm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남부지방,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 10에서 40mm 정도. 그래서 뭐 장맛비 치고는 그렇게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중부지방이 이제 모레 화요일부터 비가 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뭐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일단 비가 내리는 것이고 특히 일부 뭐 광주라던가 이런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좀 많이 갑자기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마도 시작이 됐고 또 국지적인 호우도 예상이 되니까 장마 대비를 좀 미리 오늘부터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정도면 6월 21일이거든요. 6월 중순쯤이면 과거에 장맛비가 시작되는 시점과 비슷한지 그리고 또 이 장마가 언제 끝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장마가 보통 평상시에 시작되는 게 남부지방이 20일경이고요. 중부지방이 21일경에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그랬고 이 평년은 6월 23일에서 24일경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한 사나흘 정도 빨리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평년하고 좀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장맛비가 뭐 앵커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평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장맛비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장마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2009년도 이후부터 기상청에서 장마의 시작과 종료일을 발표를 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장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를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장마가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특히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마의 시종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7월 한 24일에서 25일경 그래서 장마가 평균적으로 31일에서 32일 정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월 하순쯤에는 장마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마른 장마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과연 어느 정도 비가 내릴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올해 장마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또는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상당히 극심했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른 장마 현상이었는데요. 장마 기간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비를 구분하자면 소나기가 더 많이 내렸을 정도로 장맛비가 상당히 좀 많이 내리지 않은 경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해라든지 보다는 장맛비가 좀 많이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가뭄 걱정은 좀 덜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합니다만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든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장맛비를 보이겠고요. 특히 장마 기간을 초반, 중반, 하반으로 나눴을 때는 초반에 좀 집중할 가능성.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장맛비가 좀 자주 그리고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 한 7월 중반에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장마 기간임에도 장맛비가 좀 별로 내리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장마가 좀 일찍 끝날 가능성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 요즘 여름 날씨를 봤더니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과거의 장마와는 특징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바뀐 건가요? 장마를 우리가 보통 과거와 달라졌다고 비교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여름 기간에 갑자기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열대 지방의 스콜과 비슷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우기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사실 장마 기간의 강수량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30년 평균을 내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마 기간의 강수량이 크게 많아지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왜 장마 기간에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현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장마 기간임에도 비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짧게 단시간에 특히 어떤 특정 지역에 갑자기 쏟아지는 현상. 아까 소나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소나기처럼 또는 열대지방의 스콜처럼 단시간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마 기간임에도 장맛비가 내리지 않는다거나 또는 장마의 특징이 좀 변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마의 어떤 특징이 변했다거나 그랬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장마의 강수량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해 드린 대로 갑자기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거나 이런 어떤 호우의 빈도는 좀 커졌다. 그래서 하루에 80mm 이상 내리면 우리가 많은 비가 내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호우 일수가 0.7일 과거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20년 동안에 0.95일 그러니까 거의 하루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 정도 증가했고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내리면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린다라는 기준이 한 시간당 한 30mm 정도인데 이 폭우 빈도가 한 24% 증가했고 또 최근 장마 기간 10년 동안에 집중호우가 내린 경우의 빈도가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니까 200% 증가한 거죠. 그래서 장마 기간에 비가 내리는 어떤 강수량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갑자기 단시간에 많이 내리는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좀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상습적인 피해 지역이 있는지 이 지역들은 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 일단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을 내륙 지역하고 해안 지역하고 구분해 보자면 해안 지역보다는 내륙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립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소나기라든지 이런 대류성 호우가 내륙 지역에 많이 내리기 때문에 내륙이 해안보다는 좀 많은 비가 내리게 되고요. 특히 우리 한반도의 특징이 동서로 좁죠. 그리고 남북으로 상당히 길게 되죠. 또 태백산맥이라든지 소백산맥, 또 제주도의 한라산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지형들의 산맥이 있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마 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한라산에 있는 제주도 또는 남해안 지역들
또는 이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서 아무래도 장마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고요. 반대로 경북 지역 이런 지역들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지형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장마 기간에 비가 내리긴 합니다만 비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또 특징을 보이곤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은 산사태나 침수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장마철 호우 대책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뭐 장마 기간, 특히 여름철의 호우 피해 중에 가장 크게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2011년에 일어났었던 우면산 산사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당시에 시간당 30mm의 뭐 집중호우가 쏟아졌었고 장마 기간 전체 동안 내리는 비의 절반 정도가 이 단시간 수일 동안에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 아무래도 장마 기간에는 지난해에도 그랬고 산사태 피해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내가 사는 지역의 어떤 산사태 위험 지도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주변에 어떤 산사태 위험 지역들이 있는지를 미리 좀 보고 비가 좀 많이 내릴 때는 가지 않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산사태 위험 지도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여의도 면적의 1,500배에 달하는 이 전국의 주요 산들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집 주변의 하수구라든가 배수구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또는 이 담장이 좀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장마철에 집 주변의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비가 내렸을 때 또는 비가 내렸을 때 내가 피해를 봤을 때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지 또는 어느 곳에 우리가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좀 미리 알아두시고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라든지 도청 이런 곳에 홈페이지라든지 연락을 하셔가지고 미리 알아두시고 잘 보이는 곳에 좀 적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